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1월 PC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일에는 달러 인덱스가 105선을 돌파했고요. 또 2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4.8%를 돌파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하루 지난 오늘은 시장이 안정감을 다소 찾은 모습인데요. 예견된 고물가라는 점도 시장 달래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퍼슨 연준 이사가 주거비 등이 향후 몇 개월 안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것도 국채금리 하방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짧아서 더욱 아쉬운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앞으로는 또 어떤 시장 투자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까요? 공휴일을 앞두고 조금은 여유로운 밤 저희와 함께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짧은 2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변동성이 너무나도 컸던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월 초만 해도 FMC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어떤 상승 랠리를 더욱 이어갈 거로 예상이 됐으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 관련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게 지금 흘러가면서 마무리가 거의 되는 지금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하락을 안 했던 그런 한 달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됐든 공교롭게 제가 2월 마지막에 오늘 방송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됐든 오늘 마지막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제가 방송을 해보고요. 좀 이따 여러 가지 어떻게 오늘 투자를 마무리 질 건지를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다가오는 3월에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오늘도 성공 투자 시나리오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통해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뜨거웠던 글로벌 핫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장기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날 우에다 가조 BOJ 총재 내정자가 중앙은행이 정책 프레임을 검토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것을 선호한다며 초완화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을 시사했고 우치다 시니치 BOJ 부총재 후보자 역시 통화 정책 검토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즉각적인 정책 수정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월가의 미국 기준금리 전망치가 6%까지 높아졌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6%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깊은 침체가 수개월 뒤에 닥칠 것이라고 말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인플레이션이 2%로 되돌아가려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약화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 6%의 무게를 실었고 도이체방크도 3월 FOMC 0.50%포인트 금리 인상 고려를 언급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폭이 역대급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침체 논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이 장중한 때 2007년 7월 2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85%로 고점을 높이면서 2년물과 10년물의 격차가 마이너스 93.7bp 수준까지 확대됐었는데요. 이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크게 벌어졌던 1981년 10월 2일에 마이너스 96.8bp 수준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미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반드시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3가지 짚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J 정책 유지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의 장기 국채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가져가야 할지 함께 체크해 볼게요. 네, 마스터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게 계속 본격적으로 저번 주부터 제가 BOJ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핫 이슈죠. 왜냐하면 기축통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어떤 강세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기축통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결국엔 초안화 정책은 계속 이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어떤 정부든 어떤 새로 총재가 바뀌든 어떤 기관에서 수장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사람들은 꿈꿔오죠. 그죠?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해서 뭔가 개혁을 하고 쇄신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모든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은 지금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짚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이 초완화 정책, 그죠? 양적 완화 YCC 정책을 돈을 푼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돈을 왜 풀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하면서 이거를 좀 더 해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0년 전,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자, 디플레이션이었어요, 디플레이션. 자, 디플레이션은 뭐예요? 화폐 가치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기업이나 개인한테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 자, 일단 시장에 돈을 풀면서 어떤 유동성을 좀 키워가면서 기업들한테도 어떤 도움을 주고 개인한테도 도움을 주면 돈을 일단 시장을 좀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정책, 그죠? 구로다 청리가 10년이라는 정책을 계속 돈을 시장에 풀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2월까지 그죠? 4.75%의 금리를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봤던 것만큼 많이 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본이 그걸 바라본 거예요. 야, 저렇게까지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 그럼 굳이 우리가 저의 사람들을 미국을 쫓아갈 필요가 있을 거라는 아마 의문점이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저는 여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비해서 어떻어요? 일본은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질 않아요. 높질 않고 아직도 저성장, 저물가 시대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늘 우치다 신임 부총재인가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제 여기에 딱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정부와 공동 성명에서 10년 전에 그죠? 2%라는 인플레이션까지 가겠다 했는데 요 수정안을 이제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지금 밝혔고 자, 일단은 부정이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떻게든 미국은 아직도 금리에 대한 정책 고금리에 대한 정책 ING니까 진행형이니까. 자, 근데 상단은 보이죠, 그죠? 그 상단이 작년처럼 4%까지 올리고 5%까지 가까이 올리는 그런 상황은 연출이 안 되잖아요. 올려봤자 이제 지금 한 1%, 1.5% 내외인데, 그죠? 자, 그 정도 상태면 이 정도면 우리가 일본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야. 일부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전정 그렇게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의 부작용은 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책을 이제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런 얘기를 피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1년 이상 걸린다. 어떤 완화 정책을 바꾸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연준이나 ECB에서도 한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은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럼 이 현상이 저는 예상을 했던 거예요. 작년 12월에 이제 10년물 국채죠. 0.25에서 0.25 플러스 0.50이 있다. 이때만 해도 어땠어요? 달러 인덱스의 엔화가 상당히 129까지 내려가는 그런 아주
강세 엔화가 발생을 했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며칠 있다 갑자기 구로다 총재가 말을 바꿨어요. 우리가 정책 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할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이제 130 중반대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 달 전만 해도 여기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초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즉 무슨 얘기냐? 자, 일본이 미국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인플레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더디게 더 걸릴 것이다. 역으로 따지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만약에 초완화 정책을 수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풍을 만드는 무슨 얘기예요? 자, 다시 디플레이션, 과거 10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일본은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그게 여실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이제 엔화, 일본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죠. 뭐 2년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금리가 되게 많은데, 자, 밑에 최장 40년짜리가 있어요. 40년짜리가 제일 많이 내려서 1.54% 정도 내려와 있다라는 게요. 자, 이게 곧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자, 아까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달러에 저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죠? 달러가 강달러로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어제 이제 105까지 찍다가 이제 104 중후반대 와 있는데, 이거는 뭐 어제 영국 브렉시트 협정에 또 이렇게 기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뭐냐? 자, 일단 제가 한 장 달러 인덱스를 보고 어떤 투자 방향을 잡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일단 일본은 자, 4월까지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4월에 또 어떻게 상황이 또 바뀔 수 있겠으나, 그죠? 네, 우리가 4월까지는 염려하지 않고, 자, 엔화 일단 뒤로 하고, 자, 달러에 대한 어떤 방어, 그죠? 경쟁 관계에 있는 유로하고 파운드만 보시면 어떤 투자 전략을 짜셔라. 그래서 일본은 일단은 뒤로 숨기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엔화가 강세로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으니까, 자, 이 엔화 투자하는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엔 달러의 강세를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자, 이게 초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들, 개인이나 나라들이, 그죠? 자꾸 일단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던지고 있었죠. 그게 또 그 비호재 입장에서 부담이 또 갈 수 있다는 게, 그만큼 국채를 또 역으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사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초완화 정책이란 유지가 된 것 같고요. 여기에 초점 맞추시고 일단은 일본은 뒤로 하고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에다 가주오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 완화 장점이 부작용보다 크다라는 발언도 내놓았는데요. 이제 오는 4월 8일이 현재 총재인 구로다의 임기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에다 가주오에 대한 후보자 발언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기준금리 6%대 인상론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또 이 천명 만서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진단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인상할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네. 과연 6%까지 올리냐, 뭐 제임스 플러드는 또 7%. 네, 6% 그 이상까지도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저번 주도 8%까지 이게 나왔고, 일단은 이렇게 된다면요, 어떻게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세상에 이제 자꾸 이제 널리지가 알려지고 있는 거로 보면 6%대에서 최상 8%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 일단은 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버리면 아직은 침체가 아니지만 결국엔 빨리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결국엔 연준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결국엔 침체가 와야 되죠. 자,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꾸 뭐예요, 지금? 자꾸 타이트한 노동시장. 그다음에 서비스, 이쪽으로 또 서비스 물가가 전혀 잡히지가 않죠.
물론 제야 쪽이나 주택 쪽은 조금 렌트비만, 그죠? 렌트비만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꺾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끈끈한 노동시장, 끈끈한 서비스 물가, 이것 때문에 이제 월가가 갑자기죠. 연준의 어떤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연준보다 더 세게 지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월가 또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작년 말 경제 지표들이 다 페이크다, 속임수다. 뭐 그런 아주 뭐 대단한 센바람까지 내면서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 과연 금리를 올려서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그다음에 비농업군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은 시장은 어땠습니까? 자, 2월 달, 그죠? 자, 비농업이 51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CPI, PPI, PC 상당히 예상보다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지금처럼 자, 금리를 6% 더 이상 더 세게 올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3월 달에 저번에 말씀드린 빅 FMC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점도표 12명이 찍죠. 12명이. 그럼 많이 찍는 사람이 중립금리가 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뭐 5.5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지금 의견들이 팽배한데 자, 이게 금리를 올려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게 금리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도 세게 올려버리면은 연준이 바라는 건 뭐예요? 소프트 랜딩이죠. 연착륙. 이제 노랜딩이라는 말은 이제 또 저기 멀리 갔어요. 저번 주가 노랜딩이라는 얘기가 한참 핫 이슈가 되더만. 그죠? 자, 근데 노랜딩에 이제 뒤로 갔지만 자, 이제 만약 6%까지 많이 올린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럼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겠죠. 자, 뭐 기본적 금리를 내리면 역사적으로 증시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왜? 자, 과거 20, 30년 동안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세게. 6%까지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조금씩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 속도가 언제 내리고 얼마 정도까지 속도가 이어질지 뭐 빠를지 느릴지 그건 모르겠다. 자,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지금 센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자, 기업이나 개인이나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침체가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조도 당연히 위축이 되고. 자, 그러니까 그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과거와 달라요, 사태가. 그렇기 때문에 올려도 일단 증시에도 안 좋고, 증시를 금리를 내려도 증시에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도 올 연말보다 내년이 또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투자라는 입장에서 자, 모든 경제라는 게 그랬잖아요. 자, 과거의 데이터를 현재 갖다 놓고 비교 분석을 하는데 전혀 환경적인 측면이 안 맞다 보니까 과거 데이터를 현재 가져와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금리가 올리면 아까 말씀 안 좋잖아요. 지금 올려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끈끈한 노동력 시장, 서비스 물가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6%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역사적으로 이제 이게 또 봐야 될 게 자, 10년 왼쪽에 있는 게 10년물 국채예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가 S&P, 오른쪽이 S&P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이거 보시면 자, 어떤 모습이죠? 자, 올 1월까지만 해도 10년물이 한 3.3%까지 빠졌었어요. 3.3%. 그죠? 3.3%까지 빠졌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4%대 육박하죠. 그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자, 그런데 S&P를 가만 보세요. 자, 요때 보면 3,800까지 밀리다가 뭐 4,200까지 한번 근처까지 터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얘는 이제 이 10년물은 12월보다 더 올라와 있어요. 조금 더. 그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얘도 12월보다 더 올라갔죠. 요거는 비등한데 자, 결국에는 얘가 내려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오려면 S&P가 3,800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빈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얘기예빈 공간. 자, 이 빈 공간을 채워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나 여기까지 못 내려올 거야, 올라갈 것이냐. 숙제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채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자, 이게 언제 채워질지 모르겠어. 3월 달에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왜? 3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지표가 또 나오겠죠. 뭐 예상은 또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봐야 되겠지만, 자,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요 공간을 채울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요 공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 공간이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더 봐야 될 필요가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제 증빙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자, 왼쪽이 이제 미국 금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제 여태까지 상황을 좀 보면요. 자, 인플레이션 숫자보다 금리 숫자가 더 많이 높게 올라갔을 때 빨리 인플레이션이 잡혔단 말이에요. 자, 과거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때죠. 뭐 그 전 한 70년대 중반을 보더라도, 그죠? 자, 금리가 상당히 한 10%, 한 12, 13%까지 갔었어요. 자, 요때도 보면, 그죠? 요때도 보시면 요때가 한 7, 8% 정도 인플레이션 그 정도 숫자였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보다 금리 자체가 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인플레가 좀 잡히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스텝앤고라는 그런 의미처럼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1980년대 초반 때, 그죠? 거의 15%에 가까이 되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폴 볼커가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19%로 올라버린 거예요. 19%. 어마어마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올렸다는 전 세계 파탄 나죠. 그죠? 자,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서서히 인플레가 꺾이기 시작했대요. 단 한순간에 이거 꺾이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어요. 내려가는 데만. 그죠? 자, 또 볼까요? IMF 때도 마찬가지. IMF 때도 마찬가지. 6%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MF. 그죠? 요 상태란 말이에요.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재현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 5% 아니잖아요. 4.75%고. 얘보다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금리 자체가 높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대 이상도 올려야 빨리 침체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그렇게 이제 4.75%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작년 데이터로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파월이나 연준의 입장에 힘이 빠지죠. 상당히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올려갖고는 뭐 아무 티도 안 나. 그래서 3월 달에 데이터가 잘못 나오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3월 FMC 뭐 0.25%까지 올리겠다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좀 이따 패드워치 제가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0.25가 지배적이지만 3월 달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서 0.5도 항상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화두는 연준의 금리 인상, 범위, 속도 폭이겠죠.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요동을 치면서 뭐 아까 뭐 디스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반겼지만 결국 시장이 완전히 역전되면서 상당히 공포스러운 시장으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직은 주식을 상방이라고 논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투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투자하는 게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금도 있을 수 있고, 채권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 같은 해외 선물 파생 상품도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짜셔야 돼요. 자, 주식 봐도 누가 봐도 아니다.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자, 그래도 안전자산은 금이잖아요. 그죠? 자, 금이 됐든 또 우리 파생상품 또 쉬어가서 또 해지하시면서 천명과 함께, 그죠? 해외 선물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란톡에 해외 선물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자,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제가 27년 동안 만든 기법도 있어요. 그것도 좀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좀 시켜드리고
그죠? 그렇게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아직은 주식은 기다려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타이트한 고용시장과 또 높은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연준이 더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도 지금 당장은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아니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역전에 대한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폭이 42년 만에 최대폭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에 경기 침체를 점치는 쪽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천명 마스터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뭐 과거 뭐든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과거 데이터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만큼은 작년 올해만큼은 과거 데이터가 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좀 이따 이제 무엇일까요? 제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런 상황이다. 일단 그거 상황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자,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고 왜 현재 데이터는 또 어떻고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깔끔하게 또 이해를 하시는 네, 시간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역전 됐다는 거는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2년물이 이제 가장 기본이 이제 근간이 되는 스탠다드 어떤 국채 수익률인데 자, 이게 2007년 7월 22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에 가장 최고치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년물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지금 시장이 공포스럽게 흘러가고 있죠.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2년물, 10년물을 이거는 시장이 바라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3개월하고 10년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라보는 또 시각 자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투자하는 시장 참여자는 이제 혼동이 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2년, 10년은 우리가 보되 그죠? 연준의 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꾸 2년, 10년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3개월 뭐라고 10년물은 더 심각해요, 상황이. 그래서 좀 이따 여러분들 더 시간 되시면 3개월 뭐라고 10년 뭐를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또 다른 각도로 일단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왼쪽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우리가 7월 달에 한번 보자고요. 요 녹색 있잖아요. 요 녹색이 이제 2년물이고요. 요 파란색이 이제 10년물입니다. 자, 7월 달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자, 7월 달 한 중순인가요? 하여튼 잭슨홀 미팅 전까지 그죠? 상당히 시장이 어땠어요? 엄청나게 베어마켓 랠리를 연출을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차라는 건 뭐예요? 일단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증시에는 안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어때요, 지금? 장단기 금리 이 시점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증시는 올라가고 그랬어요. 같이 동조화하는. 자, 2월 달에 한번 그랬죠.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증시도 따라 올라가는 아주 이상한 상황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가 전혀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거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떨 땐 또 맞아요. 네? 맞는 게 또 어때요? 자, 잭슨홀 미팅 그때부터 좀 맞기 시작하다가 한 10월부터 그죠? 한 11월 정도, 12월까지 이건 또 정상적으로 흘러갔어요. 물론 중간중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런 현상이 또 벌어졌다. 이게 여기는 이제 또 과거의 어떤 데이터가 다 들어맞아요. 그죠? 자, 근데 올 1월 달 한번 보자고, 1월 달. 자, 1월 달 어떻습니까? 자, 1월 달 또 맞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장단기 금리 역전상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3개월 보면 완전히 또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보는 시각하고 시장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 보니까 어때요, 상황이? 완전히 안 좋죠. 자, 1월 말에도 지금 역전이 됐잖아요. 역전이 됐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증시가 또 날아갔잖아요. 이 잭슨홀 미팅 때처럼. 이게 시장이 아주 혼돈스러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2월까지 이어졌으면, 그죠? 자, 역전이 되고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시가 같이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2월 2일부터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죠. 이게 전혀 과거 데이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일단은 역전 현상이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보고 근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자, 여기 보시면 그죠? 과거에 이제 석유파도 80년대 초반 요때도 그랬어요. 요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해서 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 역전상이라는 건 작년 7월이었단 말이에요. 자, 2년 있다 나타날 수도 있고 3년 있다 나타날 수도 있고 뭐 1년 이내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7월이니까 올 7월이나 돼야 뭐가 지금 뭐 침체가 나타날 거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를 해요. 3분기부터는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빠르면이에요. 자, 안 빠르면 어떻게 해요? 자, 아까 노동 시장이 여전히 끈끈하면 어떻게 돼요? 올해 끝까지 그죠? 경기 침체 없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 사례도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자, 과거 사례도 보면 일단 장단기 급지 역전 현상이 생겼지만 침체가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 IMF도 상당히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한 몇 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올해는 또 상황이 또 다르다 보니까 또 변할 수가 있다. 근데 보면은 아까 이제 6% 금리 인상하는 거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석유파도 2차 때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그래서 파월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미 국채금리 역전 현상 심화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입장이신가요? 이런 이 역전 현상에 따라서? 네, 무조건 역전 현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증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이제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상관은 없는데 경기적인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 벌써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지만 그렇죠. 이 역전 심화 현상에 뭐 따라서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3가지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주요 상품 흐름을 살펴보는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PCE 발표에 따른 낙폭 과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고인플레이션에 추가 금리 인상이 우려되며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가 폴란드향 원유 수출을 중단하며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FX는 EU와 영국이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브렉시트 새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네, 주요 상품의 움직임과 이슈 체크해 봤는데요. 나스닥과 오일은 개장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골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요, 연일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최근 금리에 대한 상단이 높아지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골드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뭐 골드는 뭐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달러하고 이제 반비례 관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자, 어제만 해도 100호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4 중반대까지 내려와 있다는 건 어때요? 일단 이 골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는 오늘은 약 상방이 유력해 보여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숙제를 좀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자 11시 반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상황이 또 급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현재 또 파운드 그다음에 유로가 지금 상당 지금 상승세에 좀 놓여 있는 상황 그렇죠? 근데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봉상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봉상 여전히 거의 그죠? 지금 2월 초부터 거의 한 달 그죠? 오늘까지 딱 한 달이네요. 자 2월 1일부터 거의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으로 상승장이 될 수 있겠으나 여기 보시면
자, 일봉상 512평선에서 아직까지도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했든 2월 말이기 때문에 3월에 어떤 확실한 지표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락보다는 어떤 상승을 좀 봐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중립적으로 또 대비를 할 필요가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일봉상은 이렇게 512평선에서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돌파를 하는지 확인할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분봉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이제 뭐 계속 아침부터 잠깐 볼게요. 아침에 잠깐 보시면 자, 일단은 상승을 좀 해줬어요. 상승을 해주다가 제 기법이죠. 제 기법으로 RSI 모멘텀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MACD가 나오면서 추세가 많이 꺾이면서 내려왔어요. 이 당시에 또 어땠어요? 달러가 또 강세였던 상황이었고, 자,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서 현재 버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 있는, 원점인데 거의 그 시가 정도에 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한번 찍어서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고점 따라 이제 미장이 열리고 나서 미국장이 열리죠. 자, 그때 자, 일단은 고점까지 가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지지 저항을 받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전략을 매도로 가져가실지 매수로 가져가실 건지 전략을 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도 일단 진입은 가능하세요. 왜냐? 자, 달러 인덱스가 아직까지 잠깐 봤는데 지금 약세로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 ING.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고가까지 충분히 한번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더 용기를 내 보신다면 한 1821 정도까지 한번 내려와 준다면 1820에서 21 정도 한번 내려와 준다면 여기서 지지를 확인하시고 고가까지 그죠?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뭐 뻔합니다. 지금 아까 자, 제가 제 기법이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텝 1은 뭐냐? 달러 인덱스를 먼저 확인을 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자, 달러가 하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RSI. 모멘텀 지표죠. 모멘텀 지표. 자, 몇 번 제가 항상 여러분들 예의주시 하셔야 돼요. 자, 이게 각도가 35도 이상, 거의 지금 70도까지 꺾였죠. 그러면 강한 상승장이죠. 자, 그 다음에 MAC는 추세라고 그랬어요. 추세도 각도가 상당히 꺾인 상태예요. 자, 왜 그래?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512평선이 바로 골든 크로스가 나와져 버렸어요. 바로 위에 21 이평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상승을 올라간 거예요. 물론 이제 21평, 60이라고 120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강한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연출했다. 일단은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라. 미장 열렸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2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주요 상품들은 현재 혼조세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1분봉 차트 보고 기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9시 반까지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다가요. 그 이후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도 큰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현재 0.2%가량 떨어진 12,063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5일이 개장 직후에는 좀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전거래일 하락을 모두 상승으로 되돌리면서 러시아의 폴란드양 원유 수출 중단 소식을 소화하면서 오늘 2%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연출했었는데 미증시가 개장을 하면서부터는 좀 낙폭을 키워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 탄력을 다시 전환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2%대 상승 구간에서 77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유럽장 동안에는 약세였지만 밤 10시 40분부터 고개를 들면서 하락폭 만회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플러스권 전환까지는 힘이 부족하고요. 2월 초만 하더라도 힘이 좋았지만 2월 마지막 거래일 용두3위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유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는 오늘 달러 인덱스가 약세 전환하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63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내일 이제 3일절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휴장을 합니다만 나스닥은 테슬라 인베스팅 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아무래도 뭐 오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반발 매수세하고 네. 그죠?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항상 테슬라가 올라 버리면 대장주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랬죠. 네, 어제는 또 결정적으로 또 테슬라가 5% 넘게 상승하는 바람에 다른 3대 지수 뭐 다우라든지 S&P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이게 아마 내일 또 뉴스 나올 거예요. 오늘 반발 매도세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매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에 뭐냐면 자, 시장 분위기 지금 안 좋죠?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죠.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여기에 지금 반응이 바로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어제 아까 이제 미장이 열리기 전까지면 뭐 오전부터 계속 사부작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결국엔 어제 어떻습니까? 고가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어제 종가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종가 그죠? 종가 근처까지 한번 조금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올라가기는 약간은 무리수가 있겠다 보이져서 오늘은 매수보다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걸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2월 28일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뭐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장타 전략보다는 단타 전략으로 어떤 수익을 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떻게 매매를 좀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도 뭐 그렇게, 다른 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자, 방송을 제가 좀 일찍 시작더라면, 그죠? 자, 21시 30분 정도, RSI, 그죠? 각도 딱 꺾여줬죠? 자, MAC도 각도가 꺾여줬고, 그죠? 요 정도 얘가 딱 고가 자리네요. 그죠? 요 정도에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가져갔으면 엄청난 수익을 냈을 텐데, 그죠? 공교롭게 요때는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아서. 자, 개체 기법을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또 얻으셨을 거고, 하여튼 수익 얻으시면 축하를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자, 122평선하고 241이평선이 60일하고 241이네요. 자, 여기 수렴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2,100선입니다. 12,100선. 자,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와서 자, 강하게 저항을 받아준다면 자,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5분봉을 2번에서 3번은 확인 사살을 하고 그러고 나서 RSI가 MACD 신호가 계속 하방의 시그널을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걸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단 뭐예요? 짧게. 오늘은 그렇게 투자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는 짧게 대응하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오일은 오늘 반등세에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일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참, 일단 오일은 아까 뭐 폴란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거기에 대해 이슈 갖고 좀 올라갔는데 이 경기 떨어지네요. 침체하고 맞물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달러가 아직은 강세잖아요.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지만 일단 달러가 강세라는 거 어때요? 유가에서는 상당히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또 뭐 러시아에서 일단 3월 5일부터 이제 뭐 원유를 이제 감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직 3월이 안 됐지만 네, 현재까지 아까 뉴스를 봤는데 지금 6주 연속, 9주 연속이죠. 9주 연속 지금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또 러시아 자체도 아직도 증산하고 있는 상황. 왜 그럴까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는 얘기야. 왜 그러겠어요? 자, 러시아 전쟁 아직도 진행형이죠. 자, 어때? 러시아가 전쟁에 대한 재원을 만드는 건 어디예요? 그죠? 원유잖아요, 원유. 그렇기 때문에 증산을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오페크 플러스가 올해 증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거기서 조금이라도 빼먹고 나와야죠. 그래야지 전쟁에 대한 어떤 해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3월 5일 날 뭐 어떻게 이제 러시아가 정책을 또 수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연준의 그 고강도 금리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파월만 디스플레이션을 얘기를 했지 나머지 연준 위원들은 디스플레이션에서 전혀 언급조차도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강한 매파죠. 그랬죠. 더 오래 상당 기간 고금리를 이어갈 것이다. 다 이구동성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시장은 안 좋게 보인가요? 거기 바라보면서 유가는 어떻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는데 하면서 어떻게 돼요? 유가를 강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한 상황. 그죠? 자, 오늘은 뭐, 보기 근래에 드물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결국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분봉상 봐도 어떻습니까? 이제 빨간 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6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자, 제가 보는 기법 여기서도 정확히 맞아요, 여러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이 끝나기 전 12시까지 들어오시면요. 제 기법서가 있어요, 기법서. 27년 동안 만들어 오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법서입니다. 뭐 여러분들 기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너무나도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캔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 이동 평균선만 알아도 충분히 제 거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좀 이따 12시 전까지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배포를 해드릴 거고. 자, 여기서 간단해요. RSI, MACD, 그죠? 각도 엄청나게 꺾였죠.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끝났다. 그래서 오늘은 77.5달러. 여기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매도를 짧게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생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2월 달이 마감이 되고 3월 달에 중요한 건 증시 향방이겠죠. 네,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자, 어떻게 하면 3월에 전략을 잘 짜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또 가져볼 거고요. 자, 2월은 상당히 짧았어요. 짧으면서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시장이 움직였죠. 3월에도 과연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3월엔 완전 대세적으로 하락장으로 갈 것이냐는 자,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대 많이 하시고요. 꼭 오셔가지고 많은 알찬 시간들 정보 받아가시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또 교육을 따로 또 시켜드릴 거예요. 뭐 이제 아까 또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도 보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하고 또 해외 선물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또 이걸 방송을 또 보시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해박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오셔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내일 오전 9시와 오후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미증시 3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 미리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자정 전까지 노란톡 입장하시면 또 투자 기법서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님과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클로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로써 서울경제TV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지만 시청자분들의 애정 덕분에 항상 행복했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서울경제TV 모든 제작진과 앵커 또 전문가들은 양질의 정보 전달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내일은 시작의 달이라고 불리는 3월이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